2009년 2월의 일요일 오후, 제주 애월읍에 사는 한 주민이 다급하게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산책을 하다가 농업용 배수로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며칠 전에 이미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여성.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면서 조용하던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비상이 걸린 제주경찰은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합니다. 그렇게 추려진 유력한 용의자. 하지만 이 수사는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이 사건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제주판 살인의 추억을 따라가 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는 이런 별칭이 붙은 이유가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 상황, 이 모습이 영화 속 그 농수로에서 시신이 발견된 그 모습과 너무 같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붙은 건데, 자, 일단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죠. 네, 일단 시신이 발견된 상황이 2009년 2월 8일 일요일 오후였는데요. 1시에서 2시 사이였습니다. 제주도 애월읍에 사는 그 마을 주민이 산책을 나왔다가 그 농업용 배수로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로 엎드려 있는 그런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 여성은요,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던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전단지까지 뿌려졌던 상황입니다. 곧바로 부검을 했는데요. 이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성폭행 흔적은 없었지만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이 인적이 드물고 수풀이 우거진 곳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차만 오가는 왕복 2차선 도로가에 있는 농수로가 있고 여기에 CCTV도 없고 또 가로등도 없기 때문에 역시나 목격자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장소와 범행 수법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당시에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실종 당일의 행적을 좀 따져볼까요? 일단 이 여성의 마지막 행적은 시신이 발견되기 8일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1월 30일에서 2월 1일 새벽 사이였는데, 일단 1월 31일 토요일이었고요. 그냥 저녁 7시쯤에 제주시청 인근에서 동창들하고 이 피해 여성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그러니까 다음 날 새벽 2월 1일 새벽 2시 넘어서야 이제 끝이 났는데, 이 여성이 어머니에게 난 찜질방에서 자고 간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집 용담동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뭐 집안에서 뭔가 담배를 피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두 사람이 굉장히 심하게 다투게 됐고, 화가 난 여성이 곧바로 남자친구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후 이제 바로 오전 3시경쯤에 남자친구가 이제 또 여성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너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화내고 갈 줄 몰랐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요. 여성은 집에 가기 위해서 그 직후 3시 한 7분경 114를 통해서 콜택시를 연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였는지 배차가 안 됐고, 이게 바로 이 피해 여성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출근하지 않았고요. 연락이 두절됐고 결국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 뭐 강력 사건은 확실해 보입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정황상 이제 그 범죄 관련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예, 실종 신고 하루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단을 갖다 배포를 했고, 그런데 이제 여성의 이 휴대전화가 새벽 4시 4분쯤 애월읍 광영초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히고 꺼졌는데, 이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걸어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차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이제 실제로 2월 1일 날 새벽에 제주국제공항에서 자기 집 쪽으로 가는 그 도로상에서 이 CCTV에 그 차량 한 대가 찍힌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경찰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종 5일 만에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혔던 곳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되는데요. 가방 안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 신분증, 소지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납치를 하고 살해를 하고 시신 유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을 버린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명백한 것은 이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흔적을 갖다가 흩어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종되고 8일 후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CCTV나 다른 단서는 없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시신이죠. 자, 범인이 언제 어디서 살인을 저질렀는지 일단 그게 좀 중요한 단서가 되겠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망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이 범인을 추적하는 일이 가능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국과수 의견하고 경찰의 의견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어허. 국과수에서는 이게 지금 시신 상태, 부패 상태라든가 아니면 시반이라든가 이거 뭐 남아있는 온도 같은 것들이 바로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이틀 전에 사망한 것 같다. 그럼 또 결정적으로 부검을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먹었다고 알려진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화가 다 됐을 거기 때문에 발견 직전에야 사망한 것 같다라는 거고, 경찰에서는 아니 성인 여성을 그럼 실종해서 한 일주일가량을 이렇게 어떻게 통제를 해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예. 시신 발견 장소가 굉장히 그 기온도 낮았고 또 이게 햇볕도 들지 않는 곳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시신이 잘 보존이 돼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서로 마찰을 했는데, 그래도 부검이가 전문이니까 예. 부검이 쪽의 의견으로 결국에 따르게 돼서 그러니까 발견 직전인 2월 8일쯤에 사망한 걸로 보고 수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이 기자, 그러면 사망 시점이 경찰과 국과수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래도 뭐가 됐든 용의자를 좀 좁히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일단 마지막 행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좀 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경찰 입장에서는요. 일단 실종 전에 마지막으로 목격한 게 남자친구고 게다가 싸우기까지 했으니까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친구는 알리바이가 금방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이 여성이 남자친구 집에서 나와서 콜택시를 못 잡았으니까 지나가던 택시를 붙잡았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제주도 택시기사 5천여 명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용의자가 10명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이 마지막으로 남은 게 수상한 택시기사 한 명입니다. 바로 40대 박모 씨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이 박모 씨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진술 번복,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상합니다. 일단 뭐 당연히 피해자의 마지막 그 실종 시간 당시에 피해자 동선 인근을 이 택시 기사가 지나간 거는 뭐 당연히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데, 맨 처음에 나 그날 새벽에 손님 태운 적 없다. 그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남자 손님 하나 태웠다. 그리고 또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도 거짓으로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건 당일 본인의 통화 기록을 전부 삭제해 버렸습니다. 점점 이상하죠. 예. 또 수사에 들어가니까 본인이 이제 그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시켜서 본인 집을 다 치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데 제주도를 떠나버리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의심스럽긴 했지만 뭐 직접 증거는 당연히 없었고, 또 부검이가 아까 결정적으로 사망 추정일로 2월 8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2월 8일 당일에는 이 박 씨에게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강제 수사도 못하게 됐고 결국 이 사건은 그 당시 미제로 남게 됐고요. 3년 6개월 만인 2012년에 수사본부마저 해체가 됐었습니다. 뭐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끝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경찰청에서 2016년에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을 만들었고요. 2018년에 이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 뭘 하게 됐냐면, 이게 정확히 사망 시각이 언제인지가 좀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경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동물 사체를 이용한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그 여성이 발견됐을 때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동물 사체에 그때 피해 여성이 입고 있어도 옷가, 그 장면이 나가고 있네요. 옷까지 똑같이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발견됐을 때 그러면 부패 정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시방 같은 거를 측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부검이가 내렸던 추정과 달리 실종 당일날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찰은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백 변호사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2월 8일날 살해된 걸로 봤는데 그 택시기사 박 씨는 그때 알리바이들이 있었는데, 동물 실험을 다시 해보니까 실종 당일인 2월 1일날 살해된 걸로 보면 그때는 알리바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사를 했고 결국 이 말씀드렸던 아까 마지막 남아있던 택시기사, 그 택시기사를 다시 조사를 하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박 씨 택시기사 그럼 잡은 거예요? 다시? 네, 경북 영주에서 잡았고요. 전입신고도 안 하고 여기에 넘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주에 있다가 경북 영주로.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만으로 이 범인을 잡은 건 아니었고요. 미세 증거 증폭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피해 여성의 위도 어깨 부분이랑 피부 조직에서 2, 3cm 정도 되는 작은 실오라기 몇 개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이 당시에 박 씨가 착용하고 있던 셔츠와 같은 옷감이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박 씨에게서도 실오라기가 좀 발견이 됐는데, 이게 피해 여성의 옷에
옷에서 나온 것과 유사한 재질이었다는 겁니다. 어허.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 법원이 증거 부족 이유로 해서 그 청구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7개월간 이 박 씨의 차에서도요, 이 피해자가 입었던 옷과 유사한 종류의 이 실오라기들을 발견을 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한 끝에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들으신 이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던 그 유력 용의자 박 씨의 모습, 그때 출석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정 못하겠습니다. 제가 관여된 일이 없습니다. 무죄를 확신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자, 양 변호사님 계속 무죄를 주장하네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사실 무죄였습니다. 진실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런 일을 받아 상처가 됐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 2심에서도 똑같이 봤습니다. 사실 남성의 얘기가, 피고인의 얘기가 뭔가 의심할 만한 부분도 있긴 맞다. 그리고 뭐 말도 좀 앞뒤가 안 맞지 않고, 그런데 지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 몇 개만 가지고 유죄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 실험, 그것도 한 번 한 그거 가지고 확실히 정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저 정도 증거 나왔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라고 또 되게 안타까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미제 사건이 됐어요, 그냥. 이게 이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어. 그 처음에 이제 아까 국가수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가수가 아니고 그 제주에서 이런 그 살인 사건만 나면은 이제 부검을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 부검이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샴푸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휴대품이 5일 만에 발견됐는데 그 시신이 8일 만에 발견됐는데 그 시신의 사망 추정 시각이 바로 그 전날이다, 24시간 이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 현장에 있는 수사관들의 감이 맞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당국대에 계시는 그 이정빈 교수 주최로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그 이상하게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범인 같은 경우는요,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한 번도 제주도를 갖다 떠나 있지 않았었는데 제주도를 떠나가지고 오랫동안 있었고 나중에 그 사건들도 계속 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그런 사건이다. 안타깝습니다. 아유, 참 망자가 너무너무 한이 되겠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